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상포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덕입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리즈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시대의 대전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인터넷, 앱, 로봇, AI, 증강현실 등 과거에 우리가 사실 잘 사용하지 않던, 잘 몰랐던 기술과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들이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또 무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개인과 기업과 또 지역과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가면 개인은 엄청난 수익과 사회적 성공이 보장이 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글로벌 인류 기업이 되고,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강국가, 글로벌 선진 인류 국가로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 가운데 아주 큰 변화를 우리는 보통 이제 시대가 전환한다, 시대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대란 뭐냐? 시대란 단순한 시간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게 10년, 100년, 1000년 이 시간의 단위가 아니고 시대마다 어떤 획을 긋는 그 획과 획 사이에 구간을 말하는데, 이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 있고 체제와 제도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한 시대의 뼈대 또는 골격을 이루는 이념, 체제, 기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역사를 거슬러 보면 시대의 전환은 통상 기술 혁신이 앞서 나가서 시대 변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이 바뀌게 되면 시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 전환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기존의 체제 또는 제도, 이념이 부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서 새로운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이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시대가 정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게 되고 그 사회는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 전환 등 전략에 따라서 한 국가, 기업,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전환하면 반드시 인간 사회를 유토피아로, 바꿔 말하면 보다 나은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인가? 역사의 경험에 의하면 기술 혁신 그 자체는 인간 사회를 유토피아로 가까이 가게 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혁신 그 자체가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로, 인간 사회를 보다 나은 단계로 또는 더 못한 단계로 이끌지는 불확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기술 혁신 자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술 혁신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진보는 기술 그 자체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신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체제와 제도, 이념을 만들어서 격차 완화와 사회 통합을 이루내는 인간의 지혜의 좌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이거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제, 제도,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시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왔고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진보를 이루게 했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가는 나라, 이거에 승무한 나라들은 발전하고 그러하지 않은 나라는 퇴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과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시대 변화, 시대 전환의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대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술 혁신의 시대이죠. 그 기술 혁신은 한마디로 하면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이 디지털 혁명은 그 변화의 광폭성, 폭이라든지 복합성, 가속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가 이제 단계를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디지털 혁명은 그 파장으로 본다면 1만 년 전의 농업혁명 또 18세기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의 대변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보통 우리가 생산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혁명 시기에는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이 일어나고 있고 수학이 오히려 가속되는 엑셀러레이트 되는 이런 양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 18세기 이후의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의 생산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통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분석에 아주 그 유명한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지금의 시대를 뷰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뷰카는 부인은 볼라틸리티입니다. 볼라틸리티라는 것은 변화가 파축 끓듯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C는 complexity, 복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이제 ambiguity,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불확실하고 복합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리고 유명한 미래 예측 전문가인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은 특이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지난 이후의 시대는 지금의 상식, 지금의 법칙으로서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대체로 2030년대 후반 이후에 도래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 전환이 되면 어떤 양상이 일어나는가? 우선은 시대 전환에 앞서가는 선도주자의 선점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혁명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인간 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20년 내외가 이러한 시대 전환의 어떤 전환기 또는 변혁기에 해당할 거로 봅니다. 자, 과거 산업혁명기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기의 동력이라든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체제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에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그다음에 생산에서 대공장 생산, 또 기업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 교육에서 보통교육, 그다음에 노사 간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런 과거의 봉건 사회에 없던 새로운 체제와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이게 딱 이 적합한 새로운 체제와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장서서 정착한 국가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지배하게 됐죠. 그리고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이 재편되고 국가 간 부도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 변화는 더 가속적이고 복합적이게 될 거고 더 격렬한 글로벌 산업과 일자리 제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국가, 지역, 기업,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에는 새로운 기술 변화가 고용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업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죠. 디지털 혁명기에 일자리가 양적으로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런 예측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산업 시대의 수많은 일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것이 더 많을 것이냐 이거는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기존의 일자리가 소멸하는 걸로 인한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대격변 또 직업인들의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변화 가운데 우리가 그 일반화 이제는 아마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하나는 중간계층의 직업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중간관리층이 많이 위축되고 감소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중간관리층에 해당하는 전문직이 많이 사라질 거다. 이거는 중산층의 위축을 말하고 사회의 안정 기반이 약화된다는 걸 말할 수 있죠. 사회가 불안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이나 국가에 관계없는 고용관계가 보편화될 것이다. 굳이 싼 인건비를 위해서 그 나라에 진출 안 해도 말하자면 어디에서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선진국가 기업들이 요즘 리쇼어링 다시 이제 자국 영토로 영역으로 기업을 회수하는 복귀하는 그런 양상이 활성화된다라고 하죠. 당연히 평생직업이라든지 평생직장이 퇴조하고 패치워크 커리어라 해서 패치워크 같으면 짜집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기업에서 평생직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업생활을 누리게 되는 패치워크 커리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한 개의 직업만 가지는 게 아니고 다수의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N잡느라 하죠. N잡느가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다중인격 다양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부캐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의 사용자, 노동자 이분법에 맞지 않는 새로운 직업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기존의 노사관계 개념, 법규로서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직업 형태가 많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 양질의 일자리를 선점하는 나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 주도 국가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대응 전략 1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적극적인 전략은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기획하는 것이죠. 이러하면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전략은 기술은 바뀌고 있는데 지난 시대의 제도와 이념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저는 뭐 국가나 기업의 경제도 쇠락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개인의 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떤 생활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대변혁기에, 시대 전환기에 적극적 전략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 전략의 핵심은 뭐냐? 디지털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경제 사회 시스템의 유연화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시대 전환기는 뉴 프론티어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프론티어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업하고 이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연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창업이라든지 기업운영과 관련된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시스템도 불가피하게 유연화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규제 개혁, 노동 개혁이 새로운 시대에 국가, 기업, 개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의 개혁입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주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 고용 관계가 대단히 유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 가지고는 교육 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직업 세계에 말하면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이 평생 직업을 잃지 않고 평생 직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체제의 유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체제 유연성하면 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요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의 유연성 같으면 이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직업과 직업 사이의 유연성, L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내에서 직업과 직업 사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게 잘 내려면 밑에 사실은 S는 학교입니다. 학교와 학교 사이의 유연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업이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든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서 그쪽에 수요가 많다는 이럴 때 학교를 전공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학교 간 교육 경로의 다양화, 교육을 쉽게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이 교육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그래서 말하자면 한 사회가 유연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직업 간 이동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의 유연성 또는 학교와 학교 사이의 이동의 유연성, 이걸 전체를 망라한 유연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전체가 다 유연해야 한 사회가 유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저는 사회 학습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러닝 넷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고 고용 역량을 개발하고 향상할 수 있는 아주 촘촘한 학습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디지털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언제 어디서나 강화해서 개인의 역량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디지털 총 역량도 강화해서 이걸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의 말하면 대외 수출 역량이라든지 글로벌 입지가 강화되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데 이걸 저는 이전에 뭐 사람 희망 전략, 사람 입국 전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분야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 혁신에 따라서 고용 관행이 변화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분배 격차가 확대되면 우리가 통상 산업화 시대의 사회 안전망 확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학습망을 확충해서 말하자면 예방적인 사회 안전망, 생산적인 사회 안전망, 재정 절약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응 전략 3은 제가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제도 이원화를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노동 생산성이 급속하게 향상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직후의 주당 근로시간은 선진국의 대체로 주당 80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 선진 산업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대체로 40시간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이 성숙하면 적정한 근로시간은 주당 얼마가 될 것인가? 사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또는 노사 간의 합의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년 전에 로버트 오웬이라는 미래 사회를 공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분의 그 유토피아라는 책에 보면 유토피아 사회에서는 주당 30시간 근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지털 혁명이 성숙하면 아마 그 어느 지점에 근로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근로시간 단축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로시간 운영 제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입장에 봐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시간 주권을 강화하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4는 사회 안전망 확충입니다. 이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시기가 불가피하게 도래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좀 확대하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용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적극적 조치가 그렇게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적극적 조치 또는 활성화 조치가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앞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또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말하면 이제 인간의 수명이 자기 수명조차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또 사회적인 부를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를 하는데, 근데 이런 소수의 호모데우스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는 빈곤화되고 이러면 아마
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강화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UN 보고서에도 미래예측 보고서에도 2050년이 되면 많은 국가에서 이걸 아마 도입할 거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부작용도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시점에 이걸 도입해야 되는데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을 사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 빈곤율, 소득격차 이런 걸 지표로 해서 우리가 한번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두고 이 조건에 충족할 때 도입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선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시대가 맡고 있는 대전환 그 핵심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국가가 어떤 대응 전략을 써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기획안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